안녕하십니까? 핵심파 핵파영어 대표 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영어와 탐구 중 실제로 등급받기가 더 쉬운 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영어보다 탐구를 등급받기 더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탐구와 영어 과목의 위험 요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탐구와 영어 과목의 위험 요소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의고사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두 시험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지만 이 둘은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일명 모의고사입니다. 이것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3들이 치는 6월, 9월 모의평가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기관 자체가 다릅니다. 이 둘의 출제 방식, 모의고사는 문제연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교수, 교사 등으로 출제위원을 구성하여 이들을 45일간 감금과 비슷한 합숙을 통하여 문제를 출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또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일반적 수준에서 대략 이 정도 문제를 내면 1등급은 몇 점에서 2등급은 몇 점에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가늠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반면 본수능은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하여 그 해의 수험생들의 수준을, 실력을 가늠한 후 본수능의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관심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이번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다, 어렵게 출제되었다 정도로만 관심을 가지는 반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물수능, 불수능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그 난이도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이 두 시험의 문제 수준과 질적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시험의 상당한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본수능 때 수능 등급 성적이 모의고사 때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시험의 차이점을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졸업생들의 참여 여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1등급부터 9등급의 성적 스펙트럼을 보일 것입니다. 재수생들 또한, 졸업생들 또한 이러한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성적 스펙트럼을 보일 것입니다. 졸업생들만 놓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재수생들의 성적이 아닌 이들의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던 수능 성적, 그것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7, 8, 9등급의 학생들이 과연 재수를 얼마나 했을까? 완전히 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수가 7, 8, 9등급에 있는 학생들 상당히 적은 수가 재수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베이스는, 그들의 실력 기본 베이스는 이 정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기본 베이스를 가진 학생들과 고3 수험생들, 이 두 집단의 스펙트럼이 결합되었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히 고3 수험생들의 성적일 것이며 2, 3, 4등급을 받던 수험생들은 등급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재수생으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진다 라고 막연하게 알고 계셨지만 이러한 설명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두 시험의 수준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재수생들 또한 모의고사를 치긴 하지만 모의고사 시행일에 같이 치진 않습니다. 학원에서 별도로 치거나 개별로 치게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받아보는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재수생들의 성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 또한 그러합니다. 순수 고3들만으로 이루어진 통계 자료, 그 등급에 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고3 수험생들은 본수능 때 등급 성적이 모의고사 때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영어와 탐구뿐만 아니라 국어와 수학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유념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탐구 과목에 대한 주의사항, 위험 요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모의고사, 탐구에 있어서 모의고사 성적이 25에서 30 정도 받았습니다. 공부 조금 해보니 30에서 35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공부 조금 하니 성적이 오르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기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40 이상도 받을 것 같고 45,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받아본 이 성적, 이제부터 나는 이 성적이라고 생각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까요? 단 한 번의 성적 상승, 이 성적이 이제부터는 나의 성적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가 없을까요? 다음 모의고사 때 이러한 성적을 보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성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가능성 35, 45, 10점 차이가 납니다. 탐구는 50점 만점입니다. 10점이라는 점수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10점이라는 점수만 놓고 본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50점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 점수는 당연히 20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60점에서 80점으로 상승하는 것이 20점 상승입니다. 요지를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탐구 점수 10점 상승에 대해서 절대로 자만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성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 과목 주의사항,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영어는 절대평가 아니냐? 맞습니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고 80점 이상은 2등급, 3등급 이상이면 70점 이상이면 3등급을 받습니다.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70점 이상 3등급 그렇게 받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때 영어는 1등급 비율이 19.1%이었습니다. 19.1%. 5명 중에 1명이 1등급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절대평가인데 왜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 절대평가라면 난이도가 필요 없지 않을까? 90점 이상이 몇 퍼센트가 나오든 그것을 다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절대평가 아닌가? 수학능력시험은 영어에 있어서 1등급이 7, 8% 정도, 7에서 8% 정도 나오도록, 그리고 2등급 이상이 23에서 25% 또는 25% 내외, 3등급 이상의 비율이 45에서 50% 정도 나오도록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절대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3 수험생들은 이러한 난이도 조절을 이룬 시험을 단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등급이 낮게 나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적 절대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EBS 연계교재를 등한시하지 말라. EBS 연계교재는 총 4권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그리고 특기 교재 하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능 특강 영어보다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보다는 수능 완성을 더 어렵게 여깁니다. 강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어려운 교재, 시간이 임박할수록 등한시하게 됩니다. 등한시하였을 때 수능장에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지문이 잘 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까? 지문이 나올까? EBS 연계교재 수능 수준만큼 수능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니까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EBS 교재 회피하지 마시고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영어 공부하라. 8, 9월이 되면 영어 사교육을 중단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수학에 집중하기 위해서, 탐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혼자 공부한다는 명분하에 혹은 인강을 듣겠다는 그 생각으로 사교육을 중단하는데 단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공부할 때 과연 영어 단어를 성실하게 암기할 것인가? 독해를 성실하게 할 것인가? 독해량이 줄지는 않을까?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이 그닥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강을 계속 듣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해는 하지 않습니다. 인강만 듣습니다. 과연 그것이 독해력 향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탐구 두 과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에 집중을 하겠다. 좀 더 집중하겠다.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이것이 현명한 결정일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캠퍼스, 진학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아십니까? 그 채널을 보시면 각 학교에 방문하여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등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사교육을 얼마나 하였는지, 공부는 몇 시간 하였는지 등등을 묻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 그 영상을 보시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학생들은 끝까지 영어를 하였다라고 말하는 학생들 절반 정도 해당합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영어를 끝까지 하였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영어 과목의 주의사항, 그들은 이 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수능과 모의고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탐구와 영어 과목을 공부할 때 명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영어, 탐구 모두 공부를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IT대학 종합전형의 경우 3.3이면 수능 체제를 통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 영어 3, 수학 3이면 수능 체제를 통과합니다. 만약에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을 4가 나온다면 그 학생은 수학이 4가 나와서 수능 체제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수학이 본수능에서 3이 아니라 4가 나올 가능성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4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영어는 3이 아니라 2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영어 2등급 25%입니다. 4명 중에 1명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대 최저를 맞추겠다, 노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은 모의고사를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에 칩니다. 그러나 3, 4, 7, 10월에 치는 모의고사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이고 6월, 9월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4월 모의고사 성적 어느 정도 나옵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칩니다. 성적이 떨어집니다. 아, 이번 시험은 그냥 한번 잘 못 친 거구나. 7월에 칩니다. 3월, 4월과 비슷한 성적이 나옵니다.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9월에 모의평가를 칩니다. 성적이 또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그냥 한번 떨어진 걸 거야. 10월 모의고사를 칩니다. 이 성적과 비슷한 성적이 나옵니다. 그거 봐, 내 생각이 맞잖아.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3, 4, 7, 10월에 치는 모의고사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문제, 6월, 9월의 모의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문제. 그렇다면 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주관하는 문제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수능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고등학생, 고3 수험생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경북대학교 수능체제와 관련한 영상을 이 영상을 포함하여 총 4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4편의 영상 제목에는 입시 컨설팅 1-1, 1-2, 1-3, 1-4라고 붙여져 있으며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의 제목들을 참고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